네, 8.2절 FET의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스몰 시그널이라고 있죠. AC 신호 굉장히 작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AC 신호를 DC에 태워서 아이고 너무 이상하다. 이제 DC에 태워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입력을 X라고 하고 출력을 Y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인풋, 여기 이제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두 사이 관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관계다. Y는 AX다. 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X가 들어가게 되면 Y는 A배가 돼서 나오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X가 이걸 다시 찍어볼까요? X가 1이면 이것도 구체적인 숫자로 할까요? Y가 2X라고 하면 Y는 2가 되겠죠. DC가 들어가면 DC가 2배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X가 뭐 예를 들어서 0.1 sin 오메가 t다. 그러면 Y도 똑같이 0.2, 2 곱하기 X가 되겠죠. sin 오메가 t가 되겠죠. X를 1 플러스 2개 다 더한 것을 넣게 되면 Y도 똑같이 2배의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오메가 t,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2배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3이라고 그럴까요? 3.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 경우에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y는 2가 안 나오고 여기다 1 넣게 되면 5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x에다가 0.1 어쩌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공간이 별로 없구나.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x에 여기에 들어가면 2배 x에다 플러스 3이 됩니다. 플러스 3. 그쵸? 따라서 x에다 요만큼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1에 1 플러스 여기다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DC가 되고 이 부분이 A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따라서 AC 신호는 그냥 요만큼만 배율이 되고 DC 신호는 배율이 된 데다가 옵셋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자, 1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5가 되겠죠. 여기 1을 기준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x 값이 0.1이라는 진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요 폭이 0.2가 되겠죠. 픽이니까 0.2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y가 나오게 될 텐데 y는 2배가 되는 거죠. 0.4 픽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가 이렇다고 한다면
AC에 대해서는 그냥 2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대단히 쉽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포물선의 관계 혹은 뭐 비선형적인 관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에 만났을 때 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선형화가 되겠죠. 자, 유사한 문제를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x와 y가 여전히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y는 x 스퀘어드라고 x제곱이라고 관계 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관계 곡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이렇다고 생각을 할 때 만약에 x가 1 플러스 0.01 sin t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스케일이 약간 이상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y는 x 스퀘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에 2 곱하기 0.01 sin t에 더하기 0.0001의 sin 제곱 t가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그냥 갖다 이렇게 쓸까요?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x의 dc는 1이고 x의 ac는 10의 마이너스 2승 sin t죠. dc는 평균값, 평균을 뺀 나머지 값이 a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ydc는 1이죠. 1. 반면에 yac는 y에서 ydc를 빼면 되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사인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사인 제곱 t가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마지막 항은 이 항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AC 성분이 되는 거죠. 출력의 AC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입력 AC 성분에 대해서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인풋으로 집어넣는 값은 여기가 값이 1이고 여기가 1이죠. 이렇게 해서 1을 중심으로 0.01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x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y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0.02씩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근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거 봤을 때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입력 변수분의 출력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고 지금 dc가 1이기 때문에 x는 1에서 하게 되면 2가 되겠죠. 즉 이 슬롭의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비선형적인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스몰 시그널인 경우라 한다면 그렇다면 바이어스 포인트 근처에서 Q 포인트 근처에서 선형화를 해서 쉽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만큼의 배율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FET라는 소자는 VGS와 ID와의 관계를 보죠. 출력 전류를 아웃풋 커런트를 VGS를 이용해서 컨트롤한다고 그런 소자라고 했었죠. 따라서 출력 전류와 입력 전압 간의 관계
x와 y하고의 관계를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었죠.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게 id는 idss의 1-vgs over vp의 스퀘어 되었었어요. 물론 n채널의 경우에 vp가 연보다 작았었죠. 네. 자, 이 관계식이 요 그래프죠, 그죠? vp에서부터 idss까지. 여기서 지금 큐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어딘가에 있겠죠.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지금 JPS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입력 변수가 변할 때 출력 변수가 얼마나 변하냐, 변화율분의 변화율, 즉 미분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입력 전압이 막 변할 때 출력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관계, 배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id와 VGS의 관계가 이렇다고 했으니 VGS에서 미분하면 되겠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미분하면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VP분의 1이 또 튀어나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VP가 음수니까 N채널의 경우에 결국에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컨덕턴스가 VGS와 VGS 그래서 VGS와 ID 하고의 관계에서 큐포인트 큐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가로가 V고 세로가 I이기 때문에 컨덕턴스가 되겠죠. 그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는 당연히 이쪽이 될수록 가파르고 이쪽이 될수록 누워 있겠죠. 여기서는 0일 것이고 여기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VGS가 0일 때 VGS 0일 때 최대가 되고 VGS가 VP일 때 최소가 될 겁니다. VGS가 VP일 때는 최소값인 0이 될 것이고 VGS가 0일 때는 최대값인 요게 되겠죠. 맥스 값이. 네, 그래서 이 맥시멈 값을 따로 띄워서 GMO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대체를 하면 앞서 있었던 이 수식을 이 부분을 이렇게 대체를 하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forward transfer admittance라고 해서 데이터시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시트에 보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해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데이터시트의 스몰 시그널 캐릭터리스틱 보면 AC 성질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게 forward transfer admittance 즉 GM 트랜스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이 트랜스컨덕턴스를 구할 때 여기가 지금 항상 데이터시트에 미니멈, 티피컬, 맥시멈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VGS가 0인 컨디션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0일 때니까 요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충 여기 지금 마이크로 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 지멘스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이크로 지멘스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또 나오겠지만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웃풋에 해당되는 어드미턴스입니다. 우리가 TR에서 BJT에서 스몰 r5에 해당되는 게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FET에 대해서도 요거에 상응하는 즉 이것의 역수에 상응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VGS와 ID의 관계에서부터 VGS와 GM 간의 관계를 보면 이런 1차식의 관계가 되겠죠. 이게 상수고 상수니까 이걸 보게 되면 미니멈일 때 0이고 맥시멈일 때 GM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GS가 ID와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ID에 대해서도 가로축을 VGS가 아니고 ID로 바꾸게 되면 루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물선을 거꾸로 한 것, 즉 이렇게 포물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물선을 거꾸로 한 것의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데이터시트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미니멈과 맥시멈만 있죠. 그 중에 정확히 어느 값이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DSS나 VP도 마찬가지로 VP는 데이터시트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이런 값들도 범위가 나와 있거나 뭐 티피컬이 나와 있거나 어쨌든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ET라고 하는 소자는 인풋 임피던스는 굉장히 크다, 뭐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6장에서 얘기했었고요. JFET인 경우에 이 정도, MOSFET은 그거보다 더 큰 정말 거의 무한대에 버금가는 그런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ET라고 하는 소자, 지금 우리는 소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자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스몰 rd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컨덕턴스로 나타내면 역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역수는 대충 범위가 이런 정도가 됩니다. 뭐 50K라든지 뭐 이렇게 큰 값이 되는 거죠. 앞서 데이터 시트에도 보면 보게 되면 10에서 뭐 50 마이크로 지멘스라고 했기 때문에 10 마이크로 지멘스면 대충 얼마가 됩니까? 대충 100K가 되겠죠. 50 마이크로 지멘스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20K 정도가 되겠죠. 뭐 대충 뭐 비슷한 범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BJT에서 커먼 이미터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뭐 커먼 베이스는 거의 플랫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요 기울어진 이 정도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FE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6장에서 얘기했지만 완전히 평행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 기울어짐에 해당되는 컨덕턴스 혹은 레지스턴스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모델링을 하면 여기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다고 할 때 여기 둘 사이의 단자는 끊어져 있다고 했었죠. 끊어져 있고 여기를 흐르는 전류 ID에 흐르는 전류가 VGS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런트 소스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스몰 rd가 있는 것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시트의 근거를 기반으로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있을 때 해당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